안녕하세요. 법무법률 지평 손덕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법률 생활 4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어떤 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하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그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그 정보 중에는 그 시장 경쟁에 굉장히 유리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업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노하우, 기술 같은 걸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그런 무형 자산이 있죠. 이런 무형 자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사업 아이디어, 어떠한 기술, 어떠한 특정한 배합 방법 이런 것이 그 기업의 운명과 직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영업비밀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영업비밀을 포함한 모든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률은 어느 나라 가나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 관련 정의도 한국법이나 중국법이나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요건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비공지성.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져 있지 않다. 비밀로 되어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이게 영업비밀인지 아닌지 다툴 때에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툰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런 내용은 이미 공중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다 비밀이라고 해서 다 쓸모가 있는 건 아니겠죠. 이게 또 쓸모 있는 비밀이어야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은 경제적 이익이 되고 또 실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의 기준은 실무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시장 경제에서 이게 좀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좀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밀 보호 조치.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다른 지적재산권보다는 허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것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할 정도로 하는 내용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지 영업비밀로서 보호가 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회사 내에 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식 레시피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옛날 광고가 있었죠? 이 고추장 맛은 며느리도 모른다. 이게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맛을 나만이 알고 있고, 또 이 맛이 시장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할머니만이 아는 고추장 맛은 굉장히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음료 배합 비율 이런 게 또 대표적인데요. 콜라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그 배합 비율이 정확하게 아직 알려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콜라의 배합 비율 같은 거는 정확하게 영업비밀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제품 제작 기술 같은 것도 당연히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고요. 컴퓨터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당연히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여론조사기관이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또 마케팅 전략 같은 무형적인 것도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좀 약간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R&D 과정에서 발생한 실패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특허에는 해당하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은 이건 영업비밀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실패 사례는요, 적어도 이 방법을 쓰면은 실패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연구 개발 과정에서 굉장한 경제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R&D 과정에서 발생한 실패 사례도 우리가 영업비밀로서 충분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아직 특허 출원을 하지 않은 발명도 아직 특허로서는 보호받지 못하지만은 이걸 내가 비밀로 하고 있으면 영업비밀로서는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우리가 영업비밀 조치를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좀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게 바로 고객 명단이라든가 판매가, 리드 타임은 이런 겁니다.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게 실제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걸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고객 명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충분히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가 있고요. 판매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비밀에 해당하느냐 안 해당하느냐 가지고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리드 타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건 실무적으로 굉장히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걸로 인해서 재판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보호 조치, 즉 회사가 일정한 노력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그 일례로 제가 한 번은 그 반도체 업체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일단 들어갈 때 무슨 이름 이런 거 적는 건 기본이고요. 제 핸드폰 다 가져가고 제 시계도 가져가고 다 가져갔습니다. 이런 회사는 영업비밀을 굉장히 열심히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제로 이렇게까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뭐 불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회사 입장에서 가장 고려가 많이 되는 게 비용이죠. 돈이 많이 드니까 영업비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이 얘기를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런 것은 첫 번째, 해당 정보의 기밀이라고 적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도장을 하나 딱 박아 놓는 것만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별로 돈이 안 듭니다. 이런 거는요. 두 번째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요 정보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입력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락커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권한이라고 그러죠. 접근 권한 자체를 여러 단계로 둬가지고 어떤 직원은 뭐 가장 그 민감한 정보에도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은, 뭐 그렇지 않은 직원은 좀 뭐 접근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부서 간 정보 차단입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 인원을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R&D 부서에 있는 직원의 정보를 그 다른 뭐 회계팀이라든가 영업팀이라든가 뭐 굳이 알 필요가 없겠죠. 그럼 접근 권한 자체를 제한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업팀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뭐 R&D 부서에서 굳이 알 필요는 없죠. 알 필요가 있으면 뭐 따로 이메일로 요청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이 뭐 나와 관련 없는, 내 업무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시스템화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영업비밀 보호에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밀유지 약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이 직원과 기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습니까? 이거를 첫 번째로 물어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은 R&D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뭐 연구원들이겠죠. 이런 분들과 기밀유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하지만 뭐 영업부서에 있는 직원, 아니면 회계부서에 있는 직원, 뭐 이런 직원들과는 잘 계약을 체결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 관련된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명단, 그리고 뭐 리드타임, 판매가,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모든 직원과 기밀유지 약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직원이 뭐 퇴직을 했을 때 뭐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해서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아니면 자기가 독립적인 사업체를 만들지 못하게 이렇게 미리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건 제가 노동법 편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영업비밀과 특허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고 어떤 정보는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